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가 끝나지만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하고 연동되는 게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요. 현장 소식들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초반에 좀 흔들리는 것 같다가 또 올랐고요. 골드만삭스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은행주들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미국은 좀 비빌 언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그 의미 좀 평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틀 연속 미국 주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아지만은 오늘의 화두는 한마디로 골드만삭스 그리고 상대방에는 제 판단에는 포드 자동차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금융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위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골드만삭스가 무려 하루 만에 주가가 10%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초대형주가 10% 하락하는 것도 정말 웬만하면 없는 일이지만 골드만삭스가 10% 급등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의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갭상승한 이후에 쭉 반등하면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시티그룹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요. 7%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줬습니다. 다만 의외인 것은 블랙락이죠. 블랙락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금융주가 오늘 모두 주가가 강했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S&P 500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주식이 골드만삭스였다면 반대로 오늘 S&P 500개 주식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포드 자동차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구디어도 얘기하고 GM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포드 자동차가 오늘 무려 주가가 6%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주가 하락이죠. 이렇게 포드 자동차 같은 대형 기업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동차 수요가 계속 부진하다는 거가 되겠고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무역 분쟁,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분명히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투자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발표하는 어닝 가이던스도 낮추면서 이번에 12개월 어닝 가이던스를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여지없이 주가 오늘 다시 한번 최근의 반등세를 무시하고 주가 오늘 급락세로 돌아간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상승 그리고 약한 것들을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제조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포드 자동차를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어제는 이제 테레사 메이의 소위 브렉시트 어떤 진행안이 부결됐는데 오늘은 반대당에서 한 불신임 안이 나왔는데 오늘도 나름 무난하게 불신임이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이런 쪽에 다소는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브렉시트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국 파운드화는 어제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급락한 이후에 막판에 반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3일 연속이야.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영국의 어떤 파운드화 그리고 영국의 어떤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주시장,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혼란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 증시는 지난 연말에 충격적인 하락을 연초 들어서 일정 부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좀 있을 텐데요. 셧다운도 지금 최장기간으로 가고 있고 미국 월가의 분위기나 단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말이죠. 연초 위에 3.1% 올라갔습니다. 엊그저께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이 올해 얼마 시작한 지 1%밖에 안 돼서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틀을 연속 하락한 것이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요.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3% 정도 올라갔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갖고 아주 대폭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 되면 3대 지수가 8.8%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주가 좀 올라가면 희망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요. 주가 떨어지면 또 걱정스러운 소리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근에 주가 좀 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거 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는데요. 1950년 이래요. 미국의 중간선거회가 미국의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선거의 저점 대비 그 다음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무려 32%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중간선거의 불확실성 이후에는 시장이 좀 뭔가 좀 안정세를 찾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금 21일, 과거 20일을 넘어서 지금 최장 기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저기 또 이런 셧다운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 트위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에 12개월간 평균적으로 9% 상승한 것이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절에는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특히 21일간 셧다운이 됐던 것이 1996년이었는데요. 그때는 그 이후에 무려 1년간 21%나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가가 좀 반등하다 보니 여기저기 좀 긍정적인 전망과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지금의 반등은 한마디로 가짜 반등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가짜 뉴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페이크 리바운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반등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10에서 15%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 회장 주가가 바닥은 이후에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15% 상승이 기대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런 미국 주식의 분위기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충격적인 어떤 미중 간의 협상, 뭐 부진 이런 무역 전쟁,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 이런 것들에 지금 반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그리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애플의 어떤 우려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소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다 손해봤다는 얘기죠. 누가 혜택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도 이제 정확히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 주시장은 소위 2차 북미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드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삼성전자의 실력을 보여줄 시기에 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 경영자 입장인 것이 되겠고요. 실적의 눈높이는 매우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12월 27일 이후 하루도 빼놓지 하루 제외하고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6일 연속 지금 삼성전자가 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머징 마켓,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중,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 이것이 결국 수급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애증의 종목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한에는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정확하게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이라든가 뉴스, 테마, 트렌드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길에 전략 좀 여쭙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면서 코스피가 21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수는 이어질까? 주가는 추가적인 좀 반등이 있을까? 전략은요? 네, 이거 역시 뭐 수급과 재료의 모멘텀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 이것이 역시 펀더멘탈을 앞서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 종목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현대건설도 제가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이요. 올해죠. 올해 매출과 이익 전망 추이는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조금씩 완만하게나마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크게 내렸고요. 올해는 하향세가 좀 진정되는 정도? 다만 여전히 기울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당 순이익의 전망 추이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매출 전망인데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전망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분위기죠. 물론 경사가 좀 완만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살아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뭐 작년 초 5월까지 고점 모르겠으나 8, 9월에 고점을 한번 돌파할 시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지금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시황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 그것이 남북 관계 뭐 이런 것들 북미 관계 이런 쪽에서 뭔가 그 순풍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 현대건설 12월 26일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갑자기 펀드멘털이 좋아져서 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의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그리고 북한과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온전히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외국인이 다시 사고 어떤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졌 것들에 대한 대응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매니지먼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재료에 편승한 대응이 지금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뉴욕의 시황, 서울의 전략, 뉴욕앤 서울에서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